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났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등록 기간이 마감이 된 건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아침입니다. 9월 2일 오전 7시에 이제 끝이 난 건데 물론 이제 그 마지막 등록 절차라든지 이것 때문에 오피셜은 약간 늦게 뜨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7시에 이제 끝이 난 거고 그래서 저희가 데드라인 마지막 날 벌어진 일들 재미났던 일들 아니면 대형 이슈들 묶어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먼저 제가 이 데드라인에 마지막 날 뜬 오피셜들 주요한 선수들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빠르게. 네. 자 도르트문트의 센터백 아칸지 맨시티 갔고요. 그 다음에 유벤투스의 미드필더 아르투르 멜루 리버풀 임대 왔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가장 큰 거였죠. 바르셀로나의 공격수 오바메양이 다시 런던으로 와서 첼시 갔고요. 네. 그다음에 유벤투스의 미드필더 자카리아의 첼시행은 요거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9시까지 기다렸거든요.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고 네. 있어요. 근데 뭐 유력하다고 하니까 일단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리즈의 윙포드 다니엘 제임스 플럼 같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쥐리의 공격수 일프리트 뇽토가 리즈로 갔습니다. 네. 다니엘 제임스 빠지면서 그리고 파리의 풀백 크루자와가 플럼 과거 첼시에 뛰었던 윌리안 네. 코린치안스에 있다가 이제 플럼 갔고요. 토트넘 공격수로 뛰었던 과거에 벤피카 소속의 비니시우스가 플럼 왔습니다. 플럼 많이 들어왔네. 네. 그다음에 이 스타드 랭스의 센터백이었던 보우트 파예스가 레스터 갔죠. 네. 레스터 가면 포파나가 이제 이적을 네.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파리의 미드필더 게가 에버튼, 맨유의 미드필더 제임스 가너 선수가 네. 이제 임대 다니고 막 그랬던 선수인데 에버튼 갔고요. 뉴캐슬의 골키퍼 두브라프카가 맨유, 그다음에 울버햄튼의 수비수 볼리가 노팅엄, 울버햄튼의 미드필더 댄동커가 빌라, 그다음에 메스의 미드필더였던 부바카르 트라오레가 울버햄튼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맨유의 타이티총이 버밍엄, 그다음 렌의 센터백이었던 로익 바데가 노팅엄, 블랙풀의 측면 공격수였던 조시 모울러가 노팅엄 갔다가 올림피아코스로 임대. 황의조의 루트죠. 네. 이렇게 갔는데 아니 노팅엄은 이번 여름에 21명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자 사우스햄튼은 인아웃이 좀 많았는데 사우스햄튼의 센터백이었던 얀 베드나르기 빌라, 또 사우스햄튼의 수비수 잭 스티븐슨이 본머스, 또 수비수였던 얀 바렐리가 앙제, 미드필더였던 로메우가 지로나 갔습니다. 그다음에 마르세유 센터백 찰레타 차르가 사우스햄튼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아스날의 이 선수는 뭐 수비 미드필더 다 보는데 나일스가 사우스햄튼으로 왔고, 그다음에 맨시티의 측면 공격수 유망주였죠. 에도지가 사우스햄튼으로 왔고, 맨시티의 풀백 후안 라리오스가 사우스햄튼으로 네. 이렇게 이제 주요 선수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볼 텐데 가장 먼저 웃기는 거 하나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네. 밤바디행 사태가 벌어졌다. 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원래 리즈가 다니엘 제임스를 풀럼으로 이적시키기로 하고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자를 영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자로 반바디행이라는 마르세유 공격수를 영입을 하려고 했어요. 세네갈 국대에도 하는. 네, 그래서 이제 마르세유랑 합의를 받고 선수가 이제 비행기만 이제 탑승만 하면 되는 상태에서 니스가 갑자기 영입 하이제킹에 나서가지고 하이제킹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자 리즈로 오기로 했는데 프랑스의 니스가 하이제킹을 딱 했어. 그러면 아씨 리즈가 뭐야 이랬는데 예, 그런데 이제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니스는 포기를 한 건 아니래요. 아 그래요? 예, 메디컬 테스트 떨어졌지만 재차 이제 검사를 할수 해본다. 예, 왜냐면은 니스가 원래 그러니까 급하게 하이제킹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에이스인 구이디가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스타드렌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하이제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의 거 가져왔는데 몰래 예. 갖고 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쨌건 그 하이제킹의 표현 자체가 거기서 온 거였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근데 그대로 정말 그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리즈 같은 경우는 급하게 용토를 영입을 하게 된 거죠. 취리의 공격수 윌프레드 예. 용토. 그러니까 용토 바로 어려워. 그러니까 용토. 용토 같은 경우는 그 이탈리아 신성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그 이탈리아 대표팀에 데뷔를 해가지고 A매치 4경기에 뛰었고요. 그 독일하고의 데뷔전에서 도움을 올렸고 또 이제 네이션스 리그다 보니까 독일하고 또 붙었을 때 이제 데뷔골 넣은 선수입니다. 사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요 다니엘 제임스가 빠진 리즈에 가는 것 아니냐 마지막까지. 원래 그러니까 리즈의 1옵션은 황희찬이었대요. 근데 이제 울버햄튼이 못 판다라고 해가지고 지불 방식에 불만이 있었다고 하죠. 예.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토가 갔다. 예. 자 요거는 뭐 그냥 그 약간의 있었던
해프닝 같은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본 거고. 자, 데드라인의 가장 큰 딜은 이거였습니다. 오바메양이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아스날에 뛰었던 오바메양이 바르셀로나에 있다가 첼시 사실 급하잖아요. 첼시가 이제 들어왔는데 요거 왜 이렇게 끌렸습니까? 마지막 이거 사실 저희가 7시 끝났는데 계속 기다려가지고 거의 9시 돼가지고 이거 공개됐거든요. 저는 아마 그 워크 퍼밋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래저래. 예. 그 어쨌건 간에 가봉 국적이니까요. 예. 또 있지 예전에 않았을까? 뛰었어도 다시 예. 한번 오는 데 있어서. 예. 여하튼 뭐 절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뭐 첼시에게는 도움은 될 수는 있겠는데 나이라든지 가장 적절한 딜이었냐 이런 얘기는 현지에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뭐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거기다 뭐 스털링이랑 조금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요. 오바메양은 조금 더 그래도 톱에서 섰던 선수였고, 스털링은 측면 공격수에서 섰던 선수인데 이제 둘 다 골을 넣는 방식은 너무나 똑같거든요. 오케이. 예, 그래서 겹치는 게 있지 않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투엘 감독이 이미 오바메양을 도르트문트 시절에 잘 썼기 때문에 오케이. 클롭 감독 때도 오바메양이 이미 톱으로 변신에 성공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정말 터진 거는 투엘 밑에서였거든요. 오바메양 같은 경우는. 오케이. 예. 그래서 뭐 나이라든지 스털링과의 그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네. 지금 공격수가 급한 첼시로서는 투엘 예. 감독이 잘한 오바메양이 급한 불을 좀 끄게 할 정도는 되지 않겠냐? 예. 아, 좋습니다. 이 자카리아가 아직 뭐 공식적인 발표는 되진 않았지만 연결이 되고 또 영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첼시가 이제 그 캉테라든지 이렇게 미드필더에 예. 좀 불안이 있다 보니까 자카리아를. 예. 근데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미드필더 2명을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동시에 아르투르 멜로하고 이제 자카리아. 근데 이것도 그가 상당히 흥미로운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리버풀이 원래 거기가 먼저 유벤투스한테 미드필더 영입을 문의를 했대요. 문의하니까 유벤투스 쪽에서 아르투르 멜로와 자카리아 둘이 있는데 둘 중 누구 데려갈래? 이러니까 리버풀이 고민 끝에 아르투르 멜로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마도 그러니까 티아고 알칸타라의 대체자 그가 부상으로 너무 많이 빠지니까 알칸타라가 그러면 조금 더 유사한 유형은 그래도 볼을 잘 다루고 패스를 좀 잘하는 아르투르 멜로를 이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브라질리언 아니냐 그래도. 예. 그리고 또 이제 파비뉴하고의 호흡도 생각을 했겠죠. 왜냐면 아르투르 멜로가 지금은 브라질 대표팀에 안 뽑히긴 하지만은 한때 치치 감독의 이제 아들. 예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중용을 받았었기 때문에 파비뉴와 함께 발을 맞춘 경험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남는 한 명을 첼시가 데려가게 된 거죠. 그러면 첼시의 자카리아, 리버풀의 아르투르 멜로 이게 다 도움이 됩니까?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둘 다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아니 그거 왜냐면요. 그 정도면은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안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르투르 멜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안 좋았었고요. 그래서 거의 뭐 나오지도 못했었고요. 자카리아는 나오면 그래도 도움은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뭐 첼시가 원하는 그런 에너제틱한 미드필더거든요. 상당히 많은 활동량을 자랑하고 힘 좋고 이런 선수인데 자카리아 같은 경우는 부상이 많아요. 부딪히는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메넨글라드바흐 시절부터 계속 달고 있었거든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카리아는 약간의 그 부상 이슈가 있고 예. 아르투르 멜로는 뛰지 못했던 이슈가 있다. 예, 뛰지 못했고 조금 내려오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긴 좀 됐지. 그리고 데드라인 영입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이제 예. 쫓겨서. 그렇죠. 예. 그냥 그러니까 땜빵에 좀 가까운 느낌이 강해요. 땜빵. 예, 아, 급한 불 끄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다 땜빵들입니까? 아니 다는 아닌데 어쨌건 간에 다는 아니지만은 급한 불을 끄는 오바메양도 그런 거잖아요. 급한 불 끄는 거잖아요. 자, 좋습니다. 예, 그렇게 맨시티는 센터백 아칸지를 데려왔는데 이건 아무래도 지금 골을 엄청 넣고 있지만 예. 수비가 좀 불안한. 예, 라포르트가 부상 후 빠졌고 그리고 또 이제 아케도 뭐 처음에는 부상도 있었고 또 폼도 그렇게 좋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스톤스도 이번 시즌은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고 또 이제 워커도 조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저는 아케가 왼쪽 풀백으로 서면서 칸셀루가 오른쪽으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스톤스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칸지가 오면서 그래도 수비 쪽의 뎁스를 강화했다. 거기다가 저는 아칸지 영입은 괜찮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아칸지가 물론 이 선수가 키는 작진 않은데 공중볼에 좀 약점이 있긴 해요. 도르트문트 시절에. 근데 이 선수가 딱 펩 가르디올라가 감독이 원하는 그런 프로필의 수비수예요.
볼 잘 차고 예쁘게 차고 영리하고 스피드도 어느 정도 있고 이런 선수거든요. 오케이. 예, 그래서 아칸지는 상당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맨시티는 선수를 잘 데려오네. 그러니까요. 숫자보다는 탁탁 필요한. 그것도 어쨌건 간에 과르디올라 감독의 그 성향에 맞는 선수들을 영입해요. 이게 제대로 된 이적 시장인 거죠. 아, 제대로 이적 시장이다. 그 제대로 된 철학이 있는 팀인 거고. 자, 좋습니다. 맨시티는 좀 잘한 것 같다. 아니 여기 보면 풀럼이 말이죠. 예. 마지막 날 여하튼 뭐 이 데니얼 제임스도 그렇고 크루자와도 그렇고 윌리안도 그렇고 윌리안 여러분도 아까 했지만 네. 그 브라질의 윌리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벤피카에 뛰었던 과거의 토트넘 공격수 카를로스 비니시우스도 그렇고 이 정도면 플럼에게도 지금 플럼이 그래도 괜찮게 나가고 있는데 초반에 승격해서 네. 이것도 돈 많이 되겠네. 저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다니엘 제임스 외에는 현재로서 도움될 만한 선수들이 있나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 영입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뎁스 강화용밖에 되지 않는다. 아. 왜냐면 크루자와는 PSG에서 거의 나오지 못한 선수고요. 맞아요. 윌리안도 솔직히 말하면은 옛날 윌리안이지. 예, 그러니까요. 아스날에서 실패해가지고 코린치아스 갔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비니시우스도 살찐 것 같은데. 야, 오피셜 사진 나 사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그리고 벤피카에서 그렇게 중용되던 선수가 아니거든요. 중용될 수가 없었죠. 누네스가 있는데. 그렇지. 예, 그리고 세페로비치도 있고 했어가지고 비니시우스 거의 나오지도 못하던 선수여서.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예. 플럼은 약간 뎁스는 강화됐고 즉시 전력은 데니얼 제임스 정도 하나 봐야 되겠네. 예. 예, 좋습니다. 아니 위기의 에버튼은 이 개 같은 경우는 도움이 좀 될까요? 예, 뭐 걔는 그래도 좀 지금 왜냐면은 두크레도 부상이거든요. 아 그렇지. 예, 그렇지. 두크레도 부상이기 때문에 두크레 역할을 맡기기에는 어. 딱 걔가 그리고 걔가 예전에 어쨌건 간에 에버튼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걔는 나름 도움은 된다고 봅니다. 그가 파리 생제르맹의 축구와 안 맞았지. 그래도 수비적인 부분은 여전히 좋았어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패스까지 요구를 강팀들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말하면 수비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게 있던 거지. 그리고 저는 가너 영입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너가 지난 시즌에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임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프리시즌에도 그래서 활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건 간에 에릭센 오고 이러면서 밀려난 거라고 보긴 하지만요. 오케이. 예. 그럼 맨유는 두브라브카 골키퍼를 한 거는 일단 대야 백업인 예. 거죠? 그렇죠. 딘 앤더슨이 지금 인대가 예.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아니 나 궁금해. 뭐요? 노팅엄은 어떻게 21명을 뭐 어떻게 하려고 영입을 한 거예요? 그냥- 새로운 팀을 하나 만든 거잖아. 그렇죠. 새로운 팀 창단했어. 예. 백업까지 새로운 팀을 창단했습니다. 주전만 아니고 백업까지. 그냥 오래간만에 승격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예. 돈 확 질러버린 건가? 막판에는 센터백 보강에 좀 집중을 했죠. 예, 윌리 볼리하고 이제 로익 바데하고 영입을 하면서 예, 지난 뭐야? 경기 어. 6실점 했잖아요. 아, 맨시티한테. 그 충격이 있구나. 예. 또. 노팅엄이 다른 포지션 다 보강하면서도 센터백만 조금 영입을 안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6실점 하더라. 아, 우리 센터백도 영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오케이. 예. 자, 사우스햄튼은 나간 선수도 많고 들어온 선수도 아까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들어온 선수들은 아니 애들을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그것도 맨시티. 꼬마들. 예. 여기 약간 팀이 맨시티 이중대. 이중대 이런 것도 있지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너무 힘이 빠지는데 자꾸 우리가 점점 약간 구단주가 예. 약간 통장에서 잔고를 자꾸 빼가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네. 느낌이 맞아요? 이런 느낌? 뭐 근데 저는 일단 어쨌건 간에 벨라코찹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라비아하고 바주누도 기대 이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정리한 선수들은 이번 시즌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선수들이에요, 다. 그러다 보니까 찰레트 차르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은 영입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나이스도 여기저기 백업으로 돌리기엔 괜찮고 영입한 선수들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공격 보강이 필요했는데 공격 영입을 안 했다는 거. 왜냐면 공격수는 돈이거든. 예, 그러니까요. 무조건 돈이거든 공격수. 아니 지금 그러니까 사우스햄튼은 수비하고 미드필더까지 좋아요. 공격이 안 좋거든요 지금. 자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잉글랜드 원래 다른 데도 지난 새벽에 뭐 독일이라든 정리가 됐는데 다음에 너무 길 것 같고 자 이동경 선수가 원래 샬키였는데 계약이 끝난 거죠. 임대를 중간에 이제 해지한 거죠. 그러면서 울산으로 임대 복귀했는데 다시 한자 로스톡으로 예, 또 임대 가는 거죠. 예. 그거 어떻게 돼? 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샬케가 감독이 바뀌면서 전술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동경 선수가 그러니까 이동경 선수는 그러니까 원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뛰던 선수였잖아요. 지난 시즌까지는 샬케가 공격형 미드필더를 쓰는 포메이션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라지게 되면서 그 4-4-2나 아니면 4-3-3을 쓰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동경 선수 프리시즌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수비형 미드필더 아니면은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활용을 했었다. 좀 내렸다는 얘기를 했죠. 실험을 했는데 거기서 이동경 선수가 합격 시험을 받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밀려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샬케 팬들은 굉장히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어쨌건 간에 영입한 선수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이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건 간에 뭐 저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한자 로스톡은 좀 어때요? 한자 로스톡은 그러니까 2부 리그에서 뛰는 팀인데요. 이 팀 자체가 지금 이번에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분데스리가 선수들 대거 영입했어요. 일단 그가 이동경 선수도 그렇고요. 데드라인에 굉장히 그가 바빴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인츠의 왼쪽 풀백인 루코쿠이도 영입을 했고요. 이 선수 그러니까 왼쪽 풀백이랑 뭐 센터백도 설 수 있는 선수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운이온의 그 센터백인 판 드론겔렌 선수까지 영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팀이 이번에 조금 야심차게 영입을 한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예. 근데 저도 한자 로스톡 경기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가지고 지난 시즌에는 장신 투톱 활용해가지고 조금 플레이를 했던 팀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아직 경기를 보지 못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자세한 얘기들. 그게 저기 뭐요? 그 정상이에요. 무슨 독일 2부 리그의 한자 로스톡을 다 본 사람 별로 없어 대한민국에서. 저는 그래도 보긴 보고. 그러니까 내 부모지 알긴 아는데 그걸 너무 이렇게 뭐 미안한 척, 죄송한 척 안 해도 돼요. 네. 한자 그래서 로스톡을. 어떻게 쓸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예. 근데 한자 로스톡 저는 약간 우려되는 점은 있어요. 어떤 게요? 로스톡 지역이 이제 구동독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좀 네오나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저는 뭐 사실 독일을 한 번 가보긴 했는데 구동독 지역이 그런 게 강해요? 네,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 꼭 나가라 막 이런 거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적응하는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점은 좀 우려가 있다. 예. 자, 좋습니다. 근데 뭐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동현 선수 재능이 좋은 선수니까 예. 잘해가지고 또 우리가 자주 지켜볼 수 있는 선수가 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 진짜 그 데드라인에 아니 근데 진짜 끝까지 막 어마어마하게 저기 꼬박 셌어요. 예. 완전 꼬박 셌어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혀가 계속 꼬여가지고 미치겠어요. 아까 그 프리뷰 찍을 때부터 예 잠을 안 자고 있었더니만 혀가 지금쯤 되니까 꼬이네요. 누가 완전히. 보면 뭐 제가 잠 안 재우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예. 끝.